자, 이번 시간에는 10장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세 번째 단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라는 말은 수학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리,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분류는 자주 사용해요. 분류. 자연수를 홀수와 짝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0인수, 1인수, 2인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리라는 말은 여기서만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분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는 근의 위치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적어줘 보세요. 밑줄 긋고 근의 위치에 위치. 자, 근의 위치를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 양수. 모두 양수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부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모두 음수일 수 있죠. 이렇게 근의 위치를 근의 분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메모를 해두고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근의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두 근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이런 조건이 주어지는 거야? 아니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아니면 모두 음수일 때? 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 근의 분리 문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일단은 y는 하고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차 방정식 문제를 함수, 2차 함수로 바꾸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프를 한번 개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y값의 부호,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여기서 축이라는 거는 대칭 축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여기서 ABC가 실수일 때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 이퀄 0. 이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두 근이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은 양수여야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 양수여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우리가 조건을 파악해야 됩니다. 공통 근을 구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도 비슷해요. 두 근이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두 근의 합은 음수, 두 근의 곱은 양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알파 베타는 음수만 해요. 이때는 판별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가 모두 만족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다라는 만족하고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0보다 크나 같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겠죠. D가, 그죠? 그걸 만족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원리 정석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실근, 2차 방정식의 문제를 2차 함수, 포물선의 문제로 바꿉니다. 여기서 이제 실근이라는 말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예요. 그걸 x절편이죠. 그죠? 실근이라는 말은 x절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정식 문제를 함수 그래프 문제로 풀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함수의 그래프 문제를 방정식의 문제로 자유자재로 바꾸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제, 필수 예제 10-7번을 볼게요. 여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돼 있죠. 1번,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자,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2차 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죠? 2차 함수로 나타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1번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려면 이때 중요한 거 2에 대한 함수값, 여기에 2에 대한 함수값, 즉 F2가 됩니다. F2는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그죠? F2는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칭축,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대칭축을 구할 수 있죠.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대칭축은 2보다 커야 됩니다. 결국에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방정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2번도 볼까요?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는, 비슷합니다. 2보다 작다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에 대한 함수값 f2 값은 당연히 f2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칭축 n-4는 당연히 2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물론 두 근이니까 판별식 d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2가 두 근 사이에 있다. 이때는 판별식 d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아래로 블록한데 2가 두 근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만 보이면 되냐면 F2 값의 A값의 부호가 음수라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F2인데요. F2가 음수라는 거 하나만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두 근 알파 베타 사이에 2가 있다 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 이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F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추구 위치 2보다 크다. 그러니까 일단 표준형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두 근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m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자, 2번도 비슷하죠. 2의 값은 f2 값은 함수값은 0보다 크고요. 추구 위치 n-4는 2보다 작고요.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한 m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 3번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f2의 위치가 두 근 사이에 있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데 두 근 사이이기 때문에 f2 값이 0보다 작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겁니다. 자, 10-11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여기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 위에 예제의 풀이를 그대로 보고 쓰는 거예요. 자,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인데요. 왼쪽 그래프의 개형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함수로 위의 식을 함수 y는 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으로 두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형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 즉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는 만약에 까먹었으면 다시 연습을 해야 돼요. 아주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에서 완전 제곱 시간이 0이 되는 x의 값이 바로 뭐다? 대칭축, 즉 x는 a가 됩니다. 자, x는 a가 바로 대칭축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왼쪽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꼭지점이 잡혀도 우리가 알죠, 그죠? 그럼 첫 번째도 차례대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1에서의 함수값 f1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f1을 구해보세요. 자, f1 x에다 1을 대입하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1을 대입하니까 1-2a 플러스 a 플러스 6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7인데 이 값은 0보다 크다. 따라서 a 값은 7보다 작다. 하나 구했죠.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대칭축 x는 a는 1보다 커야 되겠죠. 여기가 a예요. 그죠? 당연히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 이건 너무 쉽죠. 그죠?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두 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근이란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d 값을 구하는 거예요. d는 여기서는 이제 4분의 d를 구하는 게 좀 편하겠네요. 그죠? 4분의 d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인데 여기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가 되겠고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의 범위는 뭐냐면 자, 크거나 같다니까 따라서 a 값은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고 a 값은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1번 7보다 작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범위를 반드시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나타내보자. 이게 수직선이라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표현만 하면 됩니다. 속이 꽉 찬 점, 그 다음에 크기 순으로 1, 속이 빈 점, 그 다음에 3, 속이 꽉 찬 점, 그 다음에 7 이렇게 그러면서 차례대로 이걸 구해보는 거예요. 자, 7보다 작다 하나 구해봅니다. 7보다 작아요 하나. 자, 두 번째 1보다 커요. 오케이. 1보다 큰 거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1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오, 그러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금방 찾아지죠. 다시 말해서 A의 범위는 따라서 A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습니다. 자, 2번은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잖아요. 1번과 하나만 다릅니다. 하나만. 왼쪽 그래프를 보면 일단 F1 값은 0보다 크다. 그죠? F1 값은 0보다 크다. 똑같아요. 그리고 판별식 D, 4분의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이니까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대칭 축의 위치 A 값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작아요. 요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부등식의 영역이 3개나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수직선 위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대고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X축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크기 순으로 맨 왼쪽에 마이너스 2, 속이 꽉 찬 점, 그 다음에 속이 빈 점 1, 그 다음에 속이 꽉 찬 3, 속이 빈 7 이렇게. 그리고 하나씩 차례대로 하는 거야. 맨 처음에 A가 7보다 작다. 첫 번째 거 빨간색으로 했고요. 두 번째 A가 1보다 작다. 자,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건 빨간색이 있으니까 검은색으로 하자.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3보다 커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요. 따라서 자, A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다음에 3번은 1이 두 근 사이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1에 대한 함수값 F1 값이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최고창의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럼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면 1에 대한 함수값은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F1 값을 구하면 됩니다. F1 값을 구하고 1-2a 플러스 a 플러스 6인데 이 값이 0보다 작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안 해도 돼요. 구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런 다음에 a 값을 구하면 a는 7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10-8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도록 m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래 그래프 주어졌죠? 이런 그래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가 이게 최고차항이 양수 1이잖아요. 아래로 볼록인데 마이너스 1의 함수값 f-1 값은 0보다 작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아요. 또 1의 함수값 f1도 0보다 작아야 됩니다. y축 아래니까. 그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다른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f-1과 f1에서 함수값이 음수이면서 다른 그래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만 구해서 만족하는 m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을 보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의 사이 존재.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두 근이 마이너스 1과의 사이에 존재한다면 자, 그래프는 그릴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 1의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1의 함수값, 즉 f-1이 양수고 f1이 양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x축과 아예 안 만나면서 이런 그래프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런 그래프도 위의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두 근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두 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면 두 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축의 방정식, 즉 축의 방정식과 그래프의 교점이 꼭지점이죠.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m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판별식 D로 풀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좀 수정할게요. 원래는 마이너스 m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풀어도 되는데 여기 해설은 판별식 D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죠. 일단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자, f1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f-0보다 크다. 그리고 판별식 D를 써서 0보다 크나 같다 두 근을 갖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빠지면 어떤 그래프도 가능하냐면 자, 요 그림 말고 자, 여기 이제 x축이 있습니다. 축의 위치를 만약에 조건을 넣지 않으면 어떤 그래프 가능하냐면 여기 축이 있어요. 자, 여기 축이 x는 마이너스 m입니다. 그런데 f-1이 0보다 크고 f1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 나왔고,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다 만족하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마이너스 1, 1. 그러면 f 마이너스 1 양수네요, 그죠? 그 다음에 f1 양수네요, 그죠? 만족하죠? 그리고 나서 두근 D가 0보다 크 나갔다. 만족하네요? 맞죠? 그죠? 하지만 그 대칭 축이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되는 조건이 없으면 다른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다른 그래프. 이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는 다른 그래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꼭 써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이 조건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자. 유제 10-12번을 볼게요. x에 관한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클 때.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써야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10-12번을 볼게요. 문제의 조건이 2차 방정식인데 이걸 함수로 한번 표현한다 생각해봐요. fx는 하고요.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3이죠. 최고차항의 양수 1입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하죠? 근데 한 근을 알파라면 1보다 작고 다른 근을 베타라면 2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왼쪽 그림처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판단해야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할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1에서의 함수값 f1 0보다 작고 2에서의 함수값 f2가 0보다 작으면 두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죠? 두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별식 D는 필요가 없는 거야. 물론 판별식 D를 구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필요 없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대칭축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대칭축이 어디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칭축은 1과 2 사이에 있든 1보다 작든 2보다 크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f1가 1-m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리고 f2가 4-2m 플러스 3이 마찬가지로 0보다 작다. 이 두 개의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요거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m은 4보다 크고요. 두 번째 2m m은 어디 보자. 크다. 2분의 7보다 크다. 오케이. 이런 모양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요. 이것도 이제 헷갈리니까 항상 부등식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자, 여기 2분의 7, 그 다음에 4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오른쪽이죠? 자, 그러면 공통 구간은 어디냐면 4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따라서 m 값은 4보다 큽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10-13번을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요. 각각의 절대값이 1보다 크지 않도록, 좀 독특하죠? 각각의 절대값이 1보다 크지 않도록. 이 얘기는 뭘까요?
각각의 절대값. 그러니까 만약에 두 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절대값 알파도 1보다 작고 절대값 베타도 1보다 작다라는 건데 우리 절대값을 풀 수 있죠. 그죠?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베타의 값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별표를 해두고 자 자꾸 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피해 범위를 구하세요. 자 한번 그래프를 그린 후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은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해서 위에 방정식을 fx equal x의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로 두는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p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p라고 바꿀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칭축입니다. x equal 마이너스 p가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두 근의 중점이 대칭축이잖아.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쓰려면 대칭축 마이너스 p가 있는데 마이너스 p의 함수값은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기가 f의 마이너스 p인데 이 값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p라는 대칭축은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한번 해봐.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1번 당연하지만 함수값입니다. f-1과 f1입니다.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f-1을 구하는 거예요. 1-2p 플러스 p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걸 풀게 되면 p는 1보다 작게 되고요. f1도 구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2p 플러스 p도 마찬가지로 얘는 1 플러스 3p인데요. 3p 플러스 1로 쓰자. 얘는 0보다 큽니다. 따라서 p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요. 자, 두 개의 부등식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2번 뭐로 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판별식 d 자,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자. p의 제곱 마이너스 p 자, 요거 p를 묶어주면 p 곱하기 p 마이너스 1인데 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아니라 크다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값은 p의 값은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큽니다. 그리고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세 번째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3번은 이 축을 써줘야 됩니다. 이걸 많이 빠뜨려요. 축. 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축. 마이너스 p 값이죠.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세 변에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p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똑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수직선에 그리는 거야. 그래서 자유조건들을 4개나 됩니다. 4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수직선을 그릴 때는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자, 이걸로 이제 x축이라 하고 제일 작은 값부터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0, 다음에 1. 오케이, 다 됐다. 그지?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서로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1보다 작습니다. 자, 하나 했어요. 자, 두 번째. 자,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0보다 작거나 그리고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복잡하죠 좀,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자, 파란색으로 해보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자, 이렇게 1 사이. 복잡해 보이지만 요걸 잘 색칠하면 여기에 여기. 4개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3분의 1. 아, 선생님이 잠깐만. 두 군이니까 선생님이 요걸 좀 착각했다.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각각의 절대값이 1보다 크지 않도록인데 이게 근이죠, 근. 그죠? 그러니까 f-1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1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선생님이 근하고 좀 착각을 했어요. 두 근 사이니까. 크지 않도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지 않도록 작거나 같다요. 선생님이 문제의 조건을 좀 빠뜨렸네. 잘못 생각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범위는 따라서 P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0보다는 작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잘못 읽었어요. 1보다 크지 않도록인데 작도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크지 않도록이니까 작거나 같다죠. 그죠? 자, 이런 조건 조심합시다. 자, 여기까지.